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케치업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 텐데, 이 매뉴얼 설명이 끝난 후에 덴젤 워싱턴, 영화 배우면서 프로듀서죠,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 내용을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스케치업은 직관적이면서 또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특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들을 분석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스케치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3D 모델링을 연습을 할 텐데, 연습에 앞서서 유일하게 그 2017 버전만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스케치업 2017 메이크 이렇게 입력을 하고 스케치업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상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각자 컴퓨터나 또는 노트북에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버전을 다운받아서 오늘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꼭 다운을 받지 않더라도 메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 레이아웃, 프로그램의 이제 화면 구성, 기본적인 툴, 여기 이제 30여 개의 이제 기본 툴이 있고, 창에 대한 작업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이 화면 구성은 이제 스케치업에서 창을 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이제 풀다운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툴에 대한 것들을 툴박스를 꺼내서 여기다 이제 설치하게 되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용이 많은 그런 상자만 이제 별도로 이렇게 모아놔서 작업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좌측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치수 입력 창과 그 다음에 상태를 알려주는 이제 표시줄이 좌측 하단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 각종 작업에 대한 상황들을 표시해주는,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 창이 이렇게 우측에 설치하게 됩니다.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할 때 위치시켰다가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작업 영역에는 이렇게 화면이 이 안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안쪽 부분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축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Y축,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X축, 그 다음에 세로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Z축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제 작업을 도면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림을 그릴 때, 또는 작도를 할 때, 이제 제작을 할 때는 요 선상에서 X축과 Y축과 이제 Z축을 기본으로 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점이 이제 원 포인트가 되겠죠. X, Y, Z 점이 00가 되는 점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 구성이 스크린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익혀야 될 부분인데, 또 이제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고 기초적인 사항들입니다. 큰 틀을 보면 이제 기본 도구가 있고, 그리기 도구, 편집 도구, 보조 도구, 이제 카메라 기능,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에 대한 이 컨트롤, 파일 열기하고 저장하기, 또 붙이기, 자르기, 실행, 취소, 이전, 실행,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볼 것인지,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작업에 따라서 전개도로 갔다, 아이소로 갔다가 인면으로 갔다가 뭐 탑으로 갔다, 라이트, 레프트, 이제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비유에 대한 거,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런 기본 도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도구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목적물을 셀렉트 해주는 역할이 이제 이 화살 표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그려진 또는 작도된 또는 만들어진 형태의
색상을 입히거나 아니면 질감을 입힐 수 있는 게 이제 페인트 버켓.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레이저 기능, 지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기 도구에는 연필처럼 생겼죠. 이게 이제 라인. 그다음에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렉탱귤. 가로 열고 닫고에 있는 표시는 다 단축키들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경우에는 이제 키보드에 R만 표시되면 요 렉탱귤,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원 그릴 수가 있고, 아크는 이제 종류가 크게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크 그리는 거 있고, 또는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그릴 수 있는 이제 2포인트 아크가 있고, 3점을 기준으로 해서 3포인트 아크가 있고, 요거는 3개는 다 형태를 그리지만 이제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아니라 선만 만들어주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부분은 아크를 만들어 주지만 만들어 줌과 동시에 이렇게 색깔로 칠해져 있죠. 이게 이제 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리기 툴입니다. 프리핸드도 있고 로테이트 렉탱귤이 있죠. 건축에서는 뭐 2개의 기능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각형 기능이 있는데 폴리건. 이 다각형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우리 화면 구성상에서 치수 입력이라든지 상태 입력에 숫자만 입력해주면 3을 입력해주면 이제 삼각형, 4를 입력해주면 사각형, 이렇게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편집 도구에는 이제 이동을 하는 무브 기능의 단축키가 M, 형체 또는 그 물체를 만드는 3D 모델을 회전시켜주는 로테이트 기능,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는 스케일 기능, 그리고 스케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푸시풀 기능입니다. 밀고 당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형태를 조절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푸시풀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단축키가 P이고, 이 팔로우 미 기능은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엣지 부분을 어떤 형태와 똑같이 이제 돌리겠다라고 하면 그 단면만 있으면 그 엣지를 따라서 똑같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제 팔로우 미 기능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셋 기능. 옵셋 기능은 이제 CAD나 뭐 일반적으로 똑같은 거를 옆에다가 간격을 유지해 가면서 복사해주는, 또는 같은 간격을 4면으로 또는 2면으로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주는 게 이제 옵셋 기능입니다. 보조 기능으로는 여기 자처럼 생겨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2가지,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치수를 재거나 또는 가상선을 그리거나 가상선에 점을 만들어준다든지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테이프 메저 기능이 있고, 치수를 입력해주는 이제 디멘션, 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재줄 수 있는 프로텍터 기능, 그 다음에 텍스트를 써주는 이제 텍스트. 화면상에서 축렬이 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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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렬이 XY Z점에 000으로 되어 있을 때, 그거는 이제 절대좌표고, 또 상대좌표를 잡아줄 수 있는 축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요 엑시스 기능. 또 텍스트도 이제 2D로 그려질 수 있는 텍스트가 있고, 이제 3D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입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인 3D 텍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조 기능에 해당이 되고, 이 카메라 기능은 이렇게 회전이라든지 펜, 이 움직이는 기능, 줌 기능. 줌은 이제 마우스를 갖고 스크롤 하게 되면 이제 크고 작게, 또는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윈도우로 잡아주면 그 부분만 이제 확대가 되고, 확대된 부분을 전체를 보고 싶고자 할 경우에는 줌 익스텐드인 이 기능, 그리고 그 전에 실행했던 뷰를 보려면은 프리뷰스 기능,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기능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 건물을 모델링을 할 경우에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카메라가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 표시는 사람의 위치에서 눈높이에서 이제 보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워킹 기능,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둘러보는 기능, 내가 위치한 곳에서 좌우, 뭐 상하 이렇게 둘러보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단면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섹션 플랜으로 단면을 도면처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툴은 이렇게 갖춰져 있고, 지금 얘기한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해볼 것들은 이제 여기가 이제 또 많이 쓰는 부분인데, 우리는 입체적으로 뭔가 형태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그룹으로 만든다든지 또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그룹과 컴포넌트는 이 스케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형체를 만들었을 때는 다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를 동시에 수정과 변형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실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케치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툴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보게 될 거고, 또 작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툴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툴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과 그것들을 이제 실습을 해 보겠지만, 이 아이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요한 거는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기 기능들이 있죠. 우리들은 다 일일이 그 아이콘을 눌러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하면 그만큼 이제 시간도 절약이 되고, CAD 사용할 때나 레빗을 사용할 때 단축키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것처럼 스케치업도 단축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야 작업 시간도 줄이고 효율과 능률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들이 다 간단한 단축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몇 가지는 눈에 좀 익혔으면 합니다. 이게 과제가 될 수도 있죠. 또 해보다 보면 이제 단축키는 금방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그 각각의 기능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툴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윈도우 툴 세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풀다운 메뉴에 보면 여기 창 또는 이제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창에서 요 트레이 기능이 있죠. 트레이 기능을 하나하나의 팝업 창으로 만들어주는 게 요 윈도우 창의 디폴트 트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디폴트 트레이를 누르면 현재 상태, 여기 화면상의 우측 트레이 상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떠 있는 것들입니다. 불필요하면 이걸 체크를 삭제하면 트레이 창이 이제 꺼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 여기 표시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다 숨겨놨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펴지게 되면 작업을 한 상태의 내용들을 쭉 알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CAD에도 이제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스케치업에도 레이어가 있습니다. 또 CAD 도면을 불러오게 할 때 CAD에 있는 레이어를 똑같이 스케치업에서도 레이어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레이어 기능이라든지 물체를 만들었을 때, 또는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그림자의 방향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그림자도 이제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또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제 엣지 부분이 있죠. 엣지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할 것인지 또 거칠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프리퍼런스인데, 이 기능은 이제 제일 먼저 스케치업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세팅을 해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스케치업에 프리퍼런스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화면상에서, 이런 화면상에서 이 화면이 이제 스케치업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템플릿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축이기 때문에 이제 건축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그럼 여러 나라에서 이 스케치업을 사용을 하겠죠.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도면 표시는 이제 밀리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또는 이제 인치 단위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나 이제 필요에 따라서 도면을 그릴 경우에 인치 단위로도 표시가 돼 있고, 또 이제 메타 단위로도 표시가 되고, 센치 단위로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그 플레이트를 제일 먼저 설정을 먼저 해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한 게 이제 프리퍼런스, 여기 이제 창에 이 프리퍼런스 아이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팝업 창이 뜨겠죠. 팝업 창에서 이제 결정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스케치업을 이제 다운 받으면 제일 먼저 세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결정해 주는 게 프리퍼런스의 목적에 맞게끔 템플릿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설정해 놓으면 계속 다음번에도 부팅을 했을 때, 또는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한번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똑같은 설정 창으로 이제 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또 실습을 해 가면서
또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한 그런 이제 세팅들 또는 툴들을 눈에 익히면 쉽게 작업을 한번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케치업의 기본 매뉴얼, 그 다음에 화면의 구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화면의 구성, 또 기본적인 툴, 그 다음에 윈도우 툴의 이제 세팅, 이제 이거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영상을 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lease join me in welcoming Denzel Washingto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oday's graduates. I'm honored and grateful for the invitation today. It's always been great to be on the Penn campus. I've been here before a lot of times for basketball games. My son played at the Palestra, played on the basketball team. Yeah, that's right. He played on the basketball team. Coach didn't give him enough playing time. We'll talk about that later. No, but I'm really pleased with the progress that Coach Allen has made, and no, I do. I am. I really am. And I hope him the best success in the future. And you know, I always get a warm welcome when I come to Pennsylvania, when I come to Philadelphia, except on the few occasions where I wear my Yankee cap. What's wrong with that? I can't suddenly just switch up and wear a Philly cap. I mean, it's like taking your life in your hands around here when you wear a Yankee cap. I'm telling you. I met a couple of guys and they were like, "Hey, we love you, Denzel, but you know, you walking around with that hat on, we don't care who you are." So you'll be happy to see that I'm not wearing my Yankee cap today. I'm wearing my Yankee socks, my Yankee t-shirt, my Yankee jock shorts, my Yankee underwear, my Yankee toe warmers, but not my Yankee cap. But still, I'll be honest with you, I'm a little nervous. I'm not used to speaking at a graduation of this magnitude. It's a little overwhelming. It's out of my comfort zone. And for those who say, well, you're a movie star, millions of people watch you and watch you speak all the time, well, that's true. That's technically true. But I'm not actually in the theater watching them watching me. I think that makes sense. But from up here, I can see every single one of you. And that makes me uncomfortable. I was thinking about this speech, what I should say. I figured the best way to keep your attention would be to talk about something, you know, really like juicy Hollywood stuff. Like I thought I could talk about me and Russell Crowe getting in arguments on the set of American Gangster, or but I said, no, you're a group of high-minded intellectuals. You're not interested in that. Or maybe not. I thought about a private moment I had backstage with Angelina Jolie in a dressing room after the Oscars. But I said, no, I don't think so. This is an Ivy League school. And I mean, Angelina Jolie half naked in a dressing room. Who wants to hear about that? No one. This is Penn. That stuff would never go over well over here. Maybe at Drexel, but not over here. Woo, I'm in trouble now. So I was back to square one, feeling the pressure. So now you're probably thinking, if it was going to be this difficult, this much pressure, why did I even accept today's invitation in the first place? Well, you know, my son goes here, that's number one. That's a good reason.
And I always like to check to see how my money's being spent. And I'm sure there's some parents out there who can relate to what I'm talking about. Yeah. To everybody upstairs. And there were some other good reasons for me to show up. Sure, I got an Academy Award, but I never had something called a magic meatball after waiting in line for half an hour at the food truck. Yeah? Yes, I talked face-to-face with President Obama, but I never talked face-to-face with a guy named Queter, who sings bad songs over at Smokes on Tuesday night. Yes, I have played a detective who battles demons, but I've never been to a school in my life where the squirrel population has gone bananas. I mean, they're breaking in the dorm rooms, they're walking around campus. I think I saw some carrying books on their way to class. So I had to be here. I had to come. Even though I was afraid I might make a fool of myself. In fact, if you really want to know the truth, I had to come exactly because I might make a fool of myself. Now, what am I talking about? Here it is. I found that nothing in life is worthwhile unless you take risks. Nothing. Nelson Mandela said, "There is no passion to be found playing small and settling for a life that's less than the one you're capable of living." Now, I'm sure in your experiences in school and applying to college and picking your major and deciding what you want to do with life, I'm sure people have told you to make sure you have something to fall back on. Make sure you got something to fall back on, honey. But I never understood that concept, having something to fall back on. If I'm going to fall, I don't want to fall back on anything except my faith. I want to fall forward. I figure at least this way I'll see what I'm going to hit. Fall forward. This is what I mean. Reggie Jackson struck out 2,600 times in his career, the most in the history of baseball. But you don't hear about the strikeouts. People remember the home runs. Fall forward. Thomas Edison conducted 1,000 failed experiments. Did you know that? I didn't know that. Because the 1,001st was the light bulb. Fall forward. Every failed experiment is one step closer to success. You've got to take risks, and I'm sure you've probably heard that before, bu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why that's so important. I got 3 reasons, and then you can pick up your iPhones. First, you will fail at some point in your life. Accept it. You will lose. You will embarrass yourself. You will suck at something. There's no doubt about it. And I know that's probably not a traditional message for a graduation ceremony, but hey, I'm telling you, embrace it, because it's inevitable. In the acting business, you fail all the time. Early on in my career, I auditioned for a part in a Broadway musical. Perfect role for me, I thought, except for the fact that I can't sing. So I'm in the wings, I'm about to go on stage, but the guy in front of me, he's singing like Pavarotti. He's just, and he's just going on and on and on, and I'm just shrinking, I'm getting smaller and smaller. So they say, "Oh, thank you very much, and you'll be hearing from us." So I come out with my little sheet music, and it was Just My Imagination by the Temptations. That's what I came up with. So I hand it to the accompanist, and she looks at it and looks at me and looks out at the director and was like, "All right." So I start, I'm going to sing. I'm like, "It's just my imagination once again, and then coming away with me." And they're not saying anything, so I'm thinking I'm getting better. So I just start getting into it. It was just my imagination. Running. They say, "Oh, yeah, thank you very much, Mr. Washington, thank you." So I assumed I didn't get the job.
But the next part of the audition, he called me back. The next part of the audition is the acting part of the audition. So I'm like, hey, okay, maybe I can't sing, but I know I can act. So they pair me with this guy, and again, I didn't know about musical theater. And musical theater is big, so they can reach everyone all the way in the back of the stadium. And I'm more from a realistic, naturalistic kind of acting where you actually talk to the person next to you. So I don't know what my line was. My line was, well, hand me the cup. And his line was, well, I will hand you the cup, my dear. The cup will be there to be handed to you. I said, oh, okay. Well, should I give you the cup back? Oh, yes, you should give it back to me because you know that is my cup and it should be given back to me. I didn't get the job. But here's the thing. I didn't quit. I didn't fall back. I walked out of there to prepare for the next audition, and the next audition, and the next audition. I prayed. I prayed, and I prayed. But I continued to fail, and fail, and fail. But it didn't matter, because you know what? There's an old saying, you hang around the barbershop long enough, sooner or later you're going to get a haircut. So you will catch a break, and I did catch a break. Last year, I did a play called Fences on Broadway. Someone talked about it. Won the Tony Award. And I didn't have to sing, by the way. But here's the kicker. It was at the Court Theater. It was at the same theater that I failed that first audition 30 years prior. The point is, and I'll pick up the pace, the point is every graduate here today has the training and the talent to succeed. But do you have the guts to fail? Here's my second point about failure. If you don't fail, you're not even trying. I'll say it again. If you don't fail, you're not even trying. My wife told me this great expression. To get something you never had, you have to do something you never did. Les Brown's a motivational speaker. He made an analogy about this. He says, imagine you're on your deathbed, and standing around your deathbed are the ghosts representing your unfulfilled potential. The ghost of the ideas you never acted on. The ghost of the talents you didn't use. And they're standing around your bed, angry, disappointed, and upset. They say, we came to you because you could have brought us to life, they say. And now we have to go to the grave together. So I ask you today, how many ghosts are going to be around your bed when your time comes? You've invested a lot in your education, and people have invested in you. And let me tell you, the world needs your talents, man, does it ever. I just got back from Africa like 2 days ago, so if I'm rambling on, it's because I'm jet lagged. I just got back from South Africa. It's a beautiful country, but there are places there with terrible poverty that need help. And Africa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The Middle East needs your help. Japan needs your help. Alabama needs your help. Tennessee needs your help. Louisiana needs your help. Philadelphia needs your help. The world needs a lot, and we need it from you. We really do. We need it from you young people. I mean, I'm not speaking for the rest of us up here, but I know I'm getting a little grayer. We need it from you, the young people, because remember this. So you got to get out there. You got to give it everything you got, whether it's your time, your talent, your prayers, or your treasures. Because remember this. You will never see a U-Haul behind a hearse. I'll say it again. You will never see a U-Haul behind a hearse. You can't take it with you. The Egyptians tried it, and all they got was robbed.
So the question i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what you have? I'm not talking about how much you have. Some of you are business majors, some of you are theologians, nurses, sociologists. Some of you have money, some of you have patience, some of you have kindness, some of you have love, some of you have the gift of long suffering. Whatever it is, whatever your gift i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what you have? All right, now here's my last point about failure. Sometimes it's the best way to figure out where you're going. Your life will never be a straight path. I began at Fordham University as a pre-med student. I took a course called cardiac morphogenesis. I still can't say it. Cardiac morphogenesis. I couldn't read it. I couldn't say it. I sure couldn't pass it. So then I decided to go into pre-law, then journalism. And with no academic focus, my grades took off in their own direction. Yeah, down. I was a 1.8 GPA one semester, and the university very politely suggested that it might be better to take some time off. I was 20 years old. I was at my lowest point. And then one day, and I remember the exact day, March 27th, 1975, I was helping my mother in her beauty shop. My mother owned a beauty shop up in Mount Vernon. And there was this older woman who was considered one of the elders in the town. And I didn't know her personally, but I was looking in the mirror, and every time I looked at the mirror, I could see her behind me, and she was staring at me. She just kept looking at me. Every time I looked at her, she kept giving me these strange looks. So she finally took the dryer off her head and she said something I'll never forget. First of all, she said, "Somebody give me a piece of paper. Give me a piece of paper." She said, "Young boy, I have a prophecy, a spiritual prophecy." She said, "You are going to travel the world and speak to millions of people." Now, mind you, I'm 20 years old. I'm flunked out of school. In fact, like a wise ass, I'm thinking to myself, maybe she's got something in that crystal ball about me getting back into school next fall. But maybe she was on to something, because later that summer, while working as a counselor at a YMCA camp in Connecticut, we put on a talent show for the campers. And after the show, another counselor came up to me and asked, "Have you ever thought about acting? You're good at that." So when I got back to Fordham that fall, I got in and I changed my major once again for the last time. And in the years that followed, just as that woman prophesied, I have traveled the world and I have spoken to millions of people through my movies. Millions who up till this day couldn't see me, who up till this day I couldn't see while I was talking to them, and they couldn't see me. They could only see the movie. They couldn't see the real me. But I see you today, and I'm encouraged by what I see. And I'm strengthened by what I see. And I love what I see. One more page, and I'll shut up. Let me conclude with this one final point, and actually the president kind of brought it up. It has to do with the movie Philadelphia. She stole my material. Many years ago, I did this movie called Philadelphia. We filmed some of the scenes right here on campus. Philadelphia came out in 1993. Most of you were probably still in diapers. Some of the professors, too. But that cracked me up. But it was a good movie. Rent it on, Netflix. It's a good movie. Rent it. I get 23 cents every time you rent it. Please, rent it. True. Parents up there, rent it. Netflix, please. Tell your friends, too. It's about a man played by Tom Hanks who's fired from his law firm because he has AIDS. He wants to sue the firm, but no one's willing to represent him until a homophobic ambulance chaser lawyer, played by yours truly, takes on the case. In a way, if you watch the movie, you'll see everything I'm talking about today. You'll see what I mean about taking risk or being willing to fail. Because taking risk is not just about going for a job. It's also about knowing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It's about being open to people and to ideas.
In the course of the film, the character I play begins to take small steps, small risks. He very, very, very slowly begins to overcome his fears. And I feel ultimately his heart becomes flooded with love. And I can't think of a better message as we send you off today. To not only take risks, but to be open to life, to accept new views, and to be open to new opinions, to be willing to speak at a commencement at one of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country, even though you're scared stiff. While it may be frightening, it will also be rewarding. Because the chances you take, the people you meet, the people you love, the faith that you have, that's what's going to define you. So members of the class of 2011, this is your mission. When you leave the friendly confines of Philly, never be discouraged, never hold back, give everything you got. And when you fall throughout life, and maybe even tonight after a few many glasses of champagne, remember this: fall forward. Congratulations, I love you, God bless you, I respect you.